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해드리는 중에 소음이 조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화문에서 최저임금 협상 타결을 앞두고 민노총이 집회를 오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소음이 들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첫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죠.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 쪽에 기울었던 그런 외교 기조가 지금 미국 그리고 유럽 또 일본 이런 쪽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 같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 토업은 K 세일즈 외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 대안을 유럽에서 찾는다. 이번에는 또 나토 회의에 갔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죠. 또 스페인을 방문을 했고 유럽의 정상들과도 단독 개별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사흘간 10국 10개 나라 정상과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반도체, 방산, 원전 직접 세일즈를 했다. 자, 근데 진보 성향 언론 경향신문은 좀 반대되는 톤으로 일면 톱을 잡았습니다. 나토와 가까워진 만큼 중국, 러시아와는 거리가 생겼다. 뭐 양쪽 다 좋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적절한 외교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에서 특히 또 관심을 받았던 인물은 김건희 여사죠. 배우자로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첫 번째 국제 무대에 데뷔전을 했습니다. 자, 서울신문은 사면에서 상당히 비중 높게 이것을 보도를 했는데. 특히 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과 만나서 했던 이야기, 바이든 여사가 혼자 우크라이나를 가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하니 바이든 여사가 선배 퍼스트 레이더로서 코치를 했다고 합니다. 배우자 역할을 하면서 그냥 너무 과장되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줘라.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역대 정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은 해외 순방 징크스가 있다.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국내에 큰 일이 생기고는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가장 그것이 심했다는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해외 순방 징크스 이렇게까지 부르기는 좀 못하지만은 어쨌든 귀국길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죠. 바로 집권 여당 대표 이준석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리스크가 더욱더 지금 악화가 됐습니다. 본인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죠. 나를 까맣게 되는 되지 않도록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협박을 하는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완전히 고립되는데 윤심도 떠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중도 떠난 것 같습니다. 고립화되는데 앞으로 이준석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관심입니다. 이 조선일보 보시면은 어제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퇴를 했죠. 사퇴를 했는데 왜 사퇴를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중에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 조선일보 취재 결과는 박성민 대표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데 윤 대통령이 정치하기 전부터 가까운 사이인데 제 역할을 했느냐. 자, 이런 질책 비슷한 걸 받았다. 이런 취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제 역할을 했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박성민 대표는 처음에 의원은 이준석의 비서실장을 맡기를 꺼려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맡아라고 전화를 해서 맡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당대표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그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준석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징계 앞두고 윤리위원회 징계 앞두고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징계를 반대한다. 이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6월에 2번 다 거절을 했다. 자, 그래서 이런 혼선이 일어났죠. 혼선이 일어나서
아니 그렇다면 그 중간 매개자인 이 박성민 비서실장이 제 역할을 했느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을 보냈다. 자, 그것을 들은 이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퇴를 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데, 어쨌든 이렇게 박성민 그 비서실장이 떠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맡아라, 비서실장 맡아라,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맡았는데, 떠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고 떠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 질책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 그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겠죠.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 대한 보호막을 완전히 걷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좌우할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윤심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3월 20일, 지난 3월 20일, 박성민 의원은 지난 3월 20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달라 전화를 받아서 친윤 참모가 된 거죠. 이준석의 친윤 참모. 그런데 이번에 사퇴하는 데서는 또 윤심이 반영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손절을 의미한다. 손절을 의미한다. 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 친윤 쪽에서, 친윤 정치인들 쪽에서 왜 이준석을 돕고 있느냐,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 박성민 그 의원이 돕고 있느냐. 자, 그래서 그런 것도 부담을 느껴서 그 비서실장에서 사퇴를 했다. 그러면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윤리위 앞두고 이준석가 이제 고립된 거죠. 이준석 편은 거의 없습니다. 당내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한 달 반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4명의 당 소속 의원들과 싸웠습니다. 정진석부터 시작해서 배현진, 안철수, 장제원 이렇게 싸우니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본인과 생산고락을 같이 하는 뭐 김철근 정무실장, 지금 그 윤리위 그 징계를 앞두고 있죠. 그런 주변에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 안에서 당 대표가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준석과 윤핵 간의 중재 역할을 이 박성민 비서실장이 한 데 대해서 친윤계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 자, 그런 메시지가 이 박성민 의원에게도 전해졌죠. 이제 그만 철수. 자, 그래서 철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면초가인데, 여기다가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인데, 정치권 밖에서 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해줬다는 이 사람이 있죠. 그 사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른 사기 사건으로 옥중에 있는데, 옥중에서 이 이준석 건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그 변호인이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어제 경찰에서 했던 말들을 기자들에게 전부 다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충격적인 사실. 성접대 한 20차례 있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지금까지 나온 건 2번이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직후인 2013년 7월과 8일로 2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다. 20차례 성접대가 있었다.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2013년에 있었던 성접대가, 이거 알선 수재인데,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시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시계도 갖다 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나게 해주는 대가로 성접대를 받았으면 알선 수재인데, 이 알선 수재의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7년인데,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됐다는 이런 그 정황이 드러나면은, 그 7년이 마지막을 추정을 하면은 그 2013년에 이루어졌던 범죄도 공소시효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준석은 사법처리까지 지금, 그 사법 리스크에도 노출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경찰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어제 참고인신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옥중 조사를 받았는데 김청진의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경찰 접견 조사 후에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 후에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고 경찰에서도 진술을 했다. 이준석은 부인을 했지만 경찰에서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 당시에 김성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 아이카이스트라는 본인 업체에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하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두 사람을 거론을 하면서, 한 사람은 정치인, 한 사람은 기업인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을 거론을 하면서 힘써보겠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 만날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명은 이준석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업인이다. 김수영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 누군지 다들 짐작은 하실 겁니다. 이름을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의원을 통해서 박근혜 키저가 되기도 했고 그 의원실에서 인턴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대표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네요. 20차례 넘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준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진보 성향 언론 한겨레는 이준석 편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준석이 내부 총질만 하고 민주당과는 안 싸우니까 그 전에 야당 대표일 때도 그랬죠. 계속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내부에서만 분란을 일으켰지 이재명 쪽이나 아니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는 거의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진보 쪽에서는 이준석은 우리 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한겨레신문 일면 톡 기사입니다. 이준석 내치는 친윤, 여당 권력 투쟁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자, 권력 투쟁 쪽으로 그냥 봅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성접대를 20차례나 받고 했다는 의혹들,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부 때 호가호위했던 이준석이 본인이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부패한 정권으로 몰아붙였는데 그 부패한 자 중에 한 명이 이준석이었죠. 이 김성진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런데도 이것을 권력투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대선 활용하고 토사구팽해서 대선에 활용하고, 이 한겨레 기사입니다. 그리고 사퇴를 전제한 조기 전대출도 고개를 든다. 전당대회 조기에 열려야죠. 이준석 대표 이후를 바라보는 친윤, 안철수, 김계연, 이원 등의 합종 연행과 같은 치열한 물밑 경쟁도 감지된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 전에 윤리 이전에 사퇴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윤리에서 징계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가 이 정권으로부터 내가 정권 창출에 노력을 했는데 일조를 했는데 내가 정권으로부터 이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준석은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위협을 합니다. 협박을 하죠.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크게 실었습니다. 이준석, 친윤과 장기전을 예고하면서 그들이 감당 못하게 달리겠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의 가오를 반성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이 다 부인하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달리겠다. 만약에 징계를 받으면은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이런 것을 막 걸겠죠. 그리고 저번에 흑화돼도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것처럼 흑화가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은 원전 시찰 일정 챙김에 애써 담담히 하면서 나 사퇴할 생각 없다. 개혁 동력을 이어가야 된다. 무슨 개혁이 본인이 이런 의혹에 휩싸였는데 또 개혁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위 징계 여부가 거치의 분수령이다. 그런데 이준석은 수위별 반격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수위별 경고를 받을 경우, 당원권 정지를 받을 경우, 탈당 권유를 받을 경우, 제명을 받을 경우 이 4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다 벌써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보나마나 이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막 공격하겠죠. 지금까지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만 공격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옹호하는 전략을 썼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떠난 걸로 본인도 느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공격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징계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국민의힘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잠깐이죠. 잠깐 동안 이 언론도 관심을 보이면서 라디오에도 출연을 시키고 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 비대위든 조기 전당대회든 새로운 지도부가 들었으면은 이준석을 불러서 이렇게 뭐 비판을 하도록 마이크를 빌려줄 언론사는 없어질 겁니다. 민주당 소식 하나 전해드리죠. 민주당에서 지금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대명, 그전에는 어차피 당대표는 대통령은 이재명 이랬는데 이제 한 단계 낮아져서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나오는데 야권판, 이 국민일보 저는 제목을 잘못 딴 것 같습니다. 야권판 이준석 바람 불어라. 이대명에도 97세대 출마 러시. 야권판 이준석 바람. 지금 이준석 바람이 완전히 흑풍이 돼 있는데, 먹구름이 돼 있는데. 자, 어쨌든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재명에 맞서서 86세대들은 다 물러나고,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이죠.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전해철이나 홍영표,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를 대체를 해서 97세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이 출마 러시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86세대에 가려 긴 목표던 97세대, 10시 알면서도 당원, 대중의 눈도장 찍기 시작했다. 자,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골리앗을 꺾는 이변 가능성이 있다. 글쎄요, 민주당 분위기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권판 이준석 바람. 자,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준석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적절치 않은 제목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최광숙 대기자 칼럼인데, 박지원, 지금 전 국정원장인데, 전 국정원장이 퇴임을 하고 나서 계속 SNS 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 참견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박지원의 가벼운 입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최광숙 칼럼의 지적입니다. 가벼운 입도 가벼운 입이지만, 최근에 뭐 윤석열 엑스파일, 뭐 국정원에서 뭐 조난자료 이런 이야기 막 하면서 또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저기 다 참견을 하고 있죠. 뭐 저는 뭐 그런 참견을 하는 정치 경험이 많으니까 풍부하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박지원 전 원장 경박한 처신이 눈총을 받고 있다. 눈총을 받고 있고, 문재인 정권 국정원 기능이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다. 뭐냐면은 대공수사권 문제입니다. 대공수사권. 국정원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서훈 전 원장이 지목이 된다. 지금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핵심 배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국내 정보활동 금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으로 국정원을 해체하다시피 해버렸다. 국정원 출신 국정원장이. 그래서 서훈 국정원 동기들마저 서훈을 배신자로 찍어서 동기회에서 제명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자, 2024년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부터 국정원법을 지금 빨리 고쳐서 원위치시켜야 한다. 국정원이 60여 년간 해외 정보와 연계해서 간첩 잡는 일을 해왔는데 이거를 막으면은 안보 포기나 다름없다. 이런 따끔한 질책입니다. 자,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국정원법을 개정을 하려면은 또 여당이 소수지만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뭐 협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여당 대표는 본인 보호에 급급한 그런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할 일이 많은 태산 같은데 조속히 여당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